안녕하세요. 내 손안의 코치, 비만 잡는 닥터 코치 김주영입니다. 오늘은 비만 신약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비만 신약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. 그 전에 비만이란 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몸에 과다한 체지방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. 그래서 체지방을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은 근육인데요. 타고난 근육이 굉장히 적다. 이런 경우는 또 지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돼서 조절이 어려운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럴 때는 마른 비만이 되기도 쉽습니다. 비만은 질병입니다. 질병이라는 거는 정상으로 잘 조절해야 될 작동장치에 고장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체중 조절 장치가 비만에 있어서는 고장이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, 체중 조절 장치가 상향으로만 조절이 되고 하향 조절이 잘 안 되는 게 비만입니다. 그래서 이 체중 조절 장치를 조금 잡아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약물입니다. 그래서 약물을 쭉 한번 어떤 약이 FDA 승인을 받았는지, 그리고 최근 나온 약은 어떤 기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전에 비만 치료의 의학적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고, 비만 치료 방법이 어떻게 효과가 다른지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비만 치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생활습관 관리, 두 번째는 약물 치료, 세 번째는 수술 치료입니다. 그래서 생활습관 관리 중에서 여기 표에 보시면 고강도 생활습관 관리가 있습니다. 고강도 생활습관 관리라는 거는 들들 볶는 거예요. 굉장히 귀찮게 일주일에 한 번씩 코치랑 만납니다. 코치랑 만나서 어떻게 뭘 먹고 살았는지,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들들 볶이는 과정을 6개월을 적어도 지속을 해야 됩니다. 이걸 고강도 생활습관이라고 하고요. 6개월 이후에 유지관리에서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코치랑 보면서 상담을 하는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. 고강도 생활습관 관리를 했었을 때 예를 들어 100kg인 사람을 10명을 모아놨다고 칩시다. 그러면 이제 이 10명 중에서 그래도 7명은 5kg가 빠지는 거예요. 7명은 5kg가 빠지고 10명 중에 4명에서 5명은 10kg 정도 빠집니다. 고강도 생활습관 관리를 했었을 때는. 그래서 그 정도 효과가 있고, 약물 치료로 쭉 보시면 가짜 약은 10명 중에 3명 정도 5kg 정도 빠지는 상태가 되죠. 거기에 비해 밑에 쭉 정리된 약들은 그래도 반 가까이는 5kg 넘게 빠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올리스탯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니칼이라는 지방 흡수를 막는 약인데, 이 약이 10명 중에 한 5명이 5kg 정도 빠졌고 10명 중에 2명에서 3명 정도가 10kg가 빠졌습니다. 그리고 삭센다라고 불리는 리라글루타이드라는 약이 있는데, 이 약은 10명 중에 한 6명에서 7명 정도가 5kg 빠졌고요. 삭센다는 한 3명에서 4명은 10kg 정도가 빠졌습니다. 펜터민 토피라메이트라고 불리는 약이 있습니다. 이 약이 이제 큐시미아라고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약인데요. 이 약은 조금 생활습관 관리보다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. 그죠? 10명 중에 7명에서 8명이 5kg 정도 빠졌고, 10명 중에 적어도 5명에서 6명이 10kg 이상 빠진 그런 약입니다. 그 외에 마지막 약이 콘트라브라고 해서 이 약도 보면 효과가 적극적인 고강도 생활습관 관리에 비해서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약들은 보통은 반 가까이는 5% 넘게 빠졌지만 10% 이상 빠지는 사람들은 이제 보통은 30에서 40% 정도가 되고, 유일하게 펜터민 계열이 들어갔던 약만 50% 넘게 10% 이상 빠지는 그런 약물이 됐습니다. 이 약은 조금 있다가 제가 한번 자세하게 파볼게요. 그래서 생활습관 관리와 기존에 나왔던 약은 사실은 크게 차이는 없다. 생활습관 관리 열심히 하면 사실 약 정도의 효과는 볼 수 있다가 됩니다. 수술 한번 볼까요? 수술 중에서는 제일 아래쪽 그래프만 좀 보시면 되는데요. VSG라고 불리는 게 위를 날씬하게 만드는 수술입니다. 위 절제술이에요. 그래서 위를 아주 날씬하게 만들어서 배부를 때 보통은 우리가 배 터지겠다라는 말을 쓰지만 배가 안 터지는 이유가 위에 이제 유문부가 있는데 거기가 많이 늘어나거든요. 그 부분을 잘라서 위가 못 늘어나게 막는 수술입니다. 이 수술을 받고 났을 때는 100%, 10% 이상 빠졌습니다.
100kg였던 사람이 10kg 이상 다 빠졌고 90% 넘게 10명 중에 9명이 15kg 이상 빠졌죠. 그리고 10명 중에 5명에서 6명은 25kg 이상 빠져서 사실 수술적 치료는 기존의 생활 습관이나 약과는 비교할 바가 못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수술을 받고 나면 기존에 당뇨가 있던 사람이 당뇨가 없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당뇨를 조절하는 대사수술이라고도 이제 불렸습니다. 그래서 이전까지는 약이 수술적 효과를 따라가기가 어려웠는데 최근에 나온 약들은 젯바운드라는 약은 20%까지 빠져서 실제로 기존의 약의 효과를 훨씬 넘었고 수술에 거의 근접하는 효과를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그런 약을 도대체 어떤 기전으로 이런 약이 이렇게 효과가 있는지를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전에 FDA 승인된 약물을 보면 7개가 있네요. 그 중에 비만약 중에 최악이라 불리는 약이 제니칼입니다. 원래 비만은 과다한 지방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맞거든요.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했죠. 지방 흡수를 막으면 비만이 치료가 될 거다. 제니칼은 그래서 소장, 대장에서 지방 흡수를 방해하는 효소를 써서 제니칼을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. 제니칼을 쓰고 나면 장에서 지방이 한 30% 정도, 100% 흡수가 안 되지는 않지만 30% 정도 흡수가 잘 안 됩니다. 그래서 지방변이 생기는데요. 이 제니칼을 쓰고도 효과는 4kg 정도 평균적으로 빠졌고 적극적인 생활 습관에 비해서 훨씬 못한 약이었고 민폐약으로 등극이 되기 시작했어요. 왜냐하면 지방변이 냄새가 엄청 고약합니다. 화장실 청소 책임지고 다 하셔야 되고 가끔 변실금이 생깁니다. 이게 이제 팬티에 묻는 거죠. 그리고 냄새도 지독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한 민폐약이고 거기에 비해 효과가 그렇게 좋냐? 별로 좋지도 않아요.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크게 또 민폐이기는 하지만 또 큰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써볼 수 있는 약이다. 그래서 정 쓸 게 없으면 쓰기는 하지만 제니칼은 나온 약 중에서는 최악의 약으로 어쨌건 불리고 있습니다. 펜터민이라는 약은 약발이 굉장히 좋습니다. 15ml, 30ml 이렇게 이제 처방이 가능하고요. 이 펜터민은 굉장히 중추신경계에 자극 효과를 일으켜서 식욕을 억제시키는 그런 약이었는데 이 약은 우리나라에서 향정신성 약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12주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. 비만은 아까도 말했지만 체중 조절 장치가 그 세팅이 고장이 된 거라서 약을 쓸 때는 그 고장된 게 약간 좀 조절이 되지만 약을 안 쓰면 다시 원래대로 가요. 그러니까 사실 12주 쓰고 끝 이럴 수 있는 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향정신성 약물이다. 이래서 12주 외에는 처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단기간 쓸 수 있다라는 거고 이 펜터민을 쓰게 되면 입 마르고 밤에 잠이 안 오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예민해집니다. 그리고 불안해지고 어지럽고 초조해지고 일부에서는 굉장히 이제 정신 증상을 보이기도 해서 향정신성 약으로 불리기는 했습니다. 이 펜터민은 보통 한 10kg 정도 빠지는 것 같아요. 큐시미아는 어떤 약이냐면 펜터민이 좋지만 부작용이 심하니까 펜터민 용량을 확 줄이고 거기에다 토피라메이트라는 간질약으로 불리는 간질이 있을 때 그걸 막아주는 약으로 불리는 토피라메이트를 같이 섞었어요. 2개를 섞었을 때 체중 조절 효과가 좋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큐시미아는 장기간 쓸 수 있는 약으로 지금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약 처방 기한에 그렇게 제한은 없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펜터민의 부작용이 그대로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입이 마르고 불면이 생기고 이런 증상이 있고 거기에다 토피라메이트의 부작용이 입에서 금속 맛이 난다라는 게 있거든요. 이런 것 때문에 입맛이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. 그래서 미각 이상이 생기고 기억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. 우울감도 있고 또 이제 임신을 할 때 가임기 여성에서 쓸 수 있는 약 거의 없는데 임신을 했을 때 태아 기형을 일으킬 수 있어서 임신을 고려하고 있을 때는 쓰면 안 되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. 콘트라브라는 약이 있어요. 콘트라브라는 약은 중독 치료제로 쓰는 조합 2가지를 합쳐서 약을 만들었고 이 콘트라브도 비만약으로 승인을 받았었습니다. 이 콘트라브는 입 마르고 울렁거리고 구토증도 생기고 설사나 변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부작용이 무시 못할 정도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이 콘트라브는 효과는
펜터민보다는 못해요. 큐시미아보다는 못하고, 그렇지만 적절하게 그냥 생활습관 관리랑 비슷한 정도로 효과를 볼 수는 있는 약입니다. 삭센다라는 약이 비만약의 시작이 됐던 본격적인 약이었죠. 이 약부터 위고비 젯바운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삭센다부터 해서 이제 비만약의 획기적인 어떤 게임 체인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었죠. 그러면 그게 도대체 어떤 기전으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.